네, 주부들의 인생 성공 비법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백 실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 멘토의 어원이라든지 멘토가 뭔지, 왜 그런 걸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좀 더 깊이 있게, 왜냐하면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서 정말 인생이 바뀌었던 분, 그런 사례들이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일단은 이 뜻부터 좀 살펴보면 멘토가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면 멘티는 이 영어로 또 영어가 나오는데 이 피동 표현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맞습니다. 말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인생의 성공 비법 열쇠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멘토가? 네, 오늘 또 마침 여행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디 남해를 간다, 뭐 부산을 간다 할 때 그냥 내비게이션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과 없을 때 찾아가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리가 멘토를 그렇게 내비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산이라는 목적지를 정하고 내비게이션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부산이라고 찍고 도착하면은 도착했습니다 하죠. 근데 없이 갔다 보면은 가다가 내려서 길도 물어봐야 되고 또 새길로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좀 늦게 도달할 수 있다. 이걸 우리 일상생활에 맞게 비교해 보신다면 목표라는 게 있다면 거기를 가는데 내가 쉽고 편안하게 실수를 줄이고 그렇게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지금 이 실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참 좋은 점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목적지까지 잘 안내를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길을 잊어도 말을 해주잖아요. 지금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다고. 참 그것도 내비게이션의 장점인 것 같은데 멘토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멘토는 항상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이미 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정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멘티가 옳은 길로 오고 있는지 혹시라도 막다른 길로 오고 있지는 않는지 오다 보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움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멘토가 이끌어준다. 그래서 리드, 헬프, 체크해주는 멘토를 만나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리드, 헬프, 체크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주부들 중에도 멘토를 잘 만나서 성공된 인생 설계를 하는 경우가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주부가 그 가사일만 약 15년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전혀 안 했어요. 내일들이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죠. 이제 혼자 사회생활을 진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15년이라는 생활을 이제 주부에 충실하고 사회로 나오려고 했더니 막막한 겁니다.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먼저 와 있는 멘토를 만났어요. 그 멘토의 멘토링을 제대로 받고 열심히 약 10여 년을 시키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했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 부군보다 수입이 더 많고 우리가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로 갈 때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바로 초고령 사회에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몸값도 올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바뀐 주부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확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길에 멘토를 찾아서 가르침을 꾸준하게 바꾸어 간다면은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초고령 사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제는 100세 사회가 아니라 120세 사회라고 하잖아요. 정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이미 했는데 제가 이 멘토, 멘티에 대한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주부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무슨 멘토야, 멘티야, 배울 거 다 배웠는데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멘토도 적극적으로 찾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멘토를 찾았어요. 누군가 내가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 그럼 멘티로서의 마음가짐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마음가짐 필요할까요? 또 짧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살아오면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면서 이건 나에게 안 맞으니까 안 해. 또 이건 싫어서 안 해.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다 버리셔야 돼.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준비가 딱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맺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 제대로 된 가르침을 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받아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는 필요 없다. 나하고는 안 맞다라는 게 먼저 선입견을 가져버린 거죠. 그걸 먼저 비우는 작업을 꾸준하게 한 후에 정말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를 만났을 때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지금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 주부들은 보통 이제 30년, 많게는 40년, 50년 그 살아오신 고집이 물론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멘토를 만나다 보면 이 잘못된 고집은 조금 버려야 또 새로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멘토와 멘티의 소통 문제는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될까요? 뭐 저의 경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되짚어 본다면은 실례로 예를 하나 들어서 볼까요? 멘토가 의사라고 해요. 멘티가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죠. 나의 뭐 좋은 점, 안 점 다 얘기했을 때 의사가 그 사람의 환자를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멘토와 멘티 관계는 100% 신뢰할 수 있게 나의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나의 부끄러운 치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내세우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밝히기 싫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감추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릴 때 정확하게 않는 것처럼 멘토가 멘티를 바라보고 얘기를 해줄 때 그런 부분을 모르고 얘기해 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만큼 멘티와 멘티 관계는 낱낱이 다 매일같이 거짓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정확한 리드헬프 체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그러면 멘토가 멘티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은 나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나이보다 어린 사람이 그 전문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전문가 분야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꾸준하게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 학자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뒤처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무언가는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멘토는 계속 그런 걸 꾸준하게 공부하고 있고 그러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 수도 있어요. 경험도 풍부하고 또 그런 건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나보다 훨씬 받아들인 게 다르다 보니까 내가 충분히 상대방을 멘토로 모시고 배움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나이 문제 나오면은 어린가 해서 민감하죠. 경험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해박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에 맺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열고 찾으면 분명히 그런 분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나이가 어리더라도 배울 점이 많은 멘토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요즘은 이 창업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지만 이것도 화술에 대해서 방송에서 많이 알려주셨었어요. 조금 아까 멘토와 멘티 관계는 참 솔직해야 된다. 진솔하게 자기 상태를 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하게 말하는 데에는 장사가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장 사람이 진실이 가장 잘 전달되는 거는 솔직함인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저렇게 말을 해야지 계획을 갖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전략이 있다면 오히려 더 솔직함이 줄어들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솔직하게 진짜 오픈을 다 해놓고 의사 앞에 가서 처방을 기다리듯이 다 이야기를 하면 그 진실함이 항상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멘토라는 게 좀 잘 보이고 싶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잘 보이려는 마음에 자신의 치부까지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그래야 또 처방도 받고 이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내용 넘어가 볼까요?